설날이 지나서 드디어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 대구시당을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사실 다르게 하신 게 많아요. 원내대표, 문화부 장관, 대통령 실장 뭐 등등 이야기하면 이분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정치사이시고 산 증인이시고 그리고 민주당의 또 산 증인이시기도 합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토요일밖에 안 된다 해서 토요일날 모셨고 오늘 원장님께서 강의하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 현안, 정치 구단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식사하시면서 들어보니까 정치 구단이 아니고 드디어 입신의 경지 식단에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이 박지원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주식 탄양 많은 질문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아마 대답을 잘 해주리라고 확신합니다. 또 수많은 정치적인 의혹을 많이 생산하셨는데 사실 원조가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거 박지원 원장의 의혹입니다. 이게 선거하고 골프는 머리를 들만 들수록 진다 뭐 이런 의혹도 있고 또 뭐 있었죠? 예? 예. 그리고 본인 누구 말고는 정치인은 어떻게 하든지 언론에 많이 이름이 오르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도 다 이분의 말이에요. 여러분 다 들었는 말 맞죠? 예. 네, 오늘도 훌륭한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상황과 방향을 명쾌하고 호쾌한 말씀으로 해주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전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이사장, 국회 14,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직책으로는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국회 국제사법위원회 위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 비서관, 제2대 문화관광부 장관, 전 제25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전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대표 오피니언 리더시며 강북대학교 석좌교수와 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대표 유력 정치인입니다. 그럼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을 모시고 만약 지금 DJ였다면 듣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배우니까 참 좋네요. 공도 한의원단이라고 해요. 이 빌딩 들어오는 데 보니까 공 한의원이 있어요. 공도 기왕이면 대구에서 사는 게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오면서 제일 먼저 도착해가지고 그 유명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전화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형님 웬일이요? 그래서 야 보수 신장 대구에서 너 잡으러 왔다 라고 웃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이렇게 정치가 살아있었습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싸울 때 싸우고 일할 때 일하고 대화를 하면서 풀어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는 여야 간에 대화가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에 가셔서 300억 달러의 MOU를 체결해가지고 왔다. 잘한 겁니다. 대통령이 의뢰 귀국하면은 여야 지도부들을 초청해서 설명을 하고 오부 요인들에게도 설명을 하면서 정치를 협력해서 국가를 잘 이끌어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8개월이 되도록 야당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까지도 대통령 관저에서 계속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초청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 그 집에 곧 전당대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2일 날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우리 국민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이제 당대표 경선을 하는데 어떤 대통령이 당대표 못 나오게 이렇게 극심하게 총기 난사를 하고 있는가? 저도 정치를 오래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이곳 출신입니다. 이준석, 유승민, 그리고 서울 출신의 나경원 의원까지 처참하게 사살해버립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 말 잘 듣는 윤핵관 중에 윤핵관 당대표를 만들어서 유승민을 저격시키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제 그리고 결선 투표까지 만들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하니까 못하게 얼마나 심하게 난사해버리니까 죽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이러한 것이 계속된다고 하면 정치는 아무리 강한 권력도 민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경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차례대로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이 공천에서 칼질당하는 사람들이 보수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그러면 이 보수 신당이 오히려 보수당의 일당이 되고 윤석열 당은 윤석열 당으로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 한동훈 장관을 황태자로 이렇게 키운다고 하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원희룡 장관이, 안철수 의원이 그대로 있겠어요? 저는 또 한 번 보수의 분열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제 길을 가고 있는가? 라고 하면 저는 우리 민주당도 국민들한테 희망을 못 주고 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홀로 출두를 했습니다.
최근에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KBC 방송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듣고 또 그 기사를 잘 읽어보았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대장동 10년 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정영학 회계사가 부동산 전문가이고 유동규 씨고 누구고 아무도 몰랐답니다. 그런데 10년간 녹음을 한 녹취록을 이 기자가 입수했습니다. 무려 1325페이지나 되는데 이걸 전부 들어보니까 이재명 얘기가 없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어요. 자, 대장동으로 3, 4년 검찰에서 난리를 피웠지만은 대장동은 간 곳 없고 느닷없이 성남FC 문제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검찰 조사 후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한다 라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더니 이번에는 대장동과 같이 해서 구속을 하겠다고 또 빠져났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기자 1년 이상 몇 년을 최근 잡아온 지 몇 개월간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을 했다 라고 해서 태국에서 그 요란하게 잡아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보니까는 변호사 대납 문제는 어디로 실종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을 김영삼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수사하려고 했지. 이 박지원의 대북송금 특검 150억을 제가 먹었다 라고 하니까 모든 언론이나 모든 국민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도 아니다, 박지원도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유죄의 입장은 검찰이 해야 되는데 저만 하더라도 그 150억 CD를 수표 추적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죄가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검찰에서 다 언론 플레이를 하지만 누가 이재명한테 돈 얼마를 주었다, 언제 어떻게 주었다 하는 것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측근인 정진상, 김용에게도 누가 줬다, 정진상, 김용이 받아가지고 이재명한테 주었다, 이런 것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순간 검찰에 가 있으면서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강민구 위원장님 등 우리 지역위원장님들하고 점심하고 있는데 제 전화가 와 있어요. 1시 8분에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요. 아마 검찰 조사 받겠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검찰은 야당 탄압, 야당 대표 표적 수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조사를 해라.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 빼도 박지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면은 처분을 해라. 그렇지만 지금처럼 회계사의 10년간 녹음에도 대장동 수사에도 성남FC 수사에도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도 없다고 하면은 하지 마라.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인사들이 민주당에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민주정당이고 건전한 정당이니까 얼마든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민주당의 운명은 풍전등화고 백전간도에 있습니다. 이런 때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만약 지금 DJ가 계신다면 저한테 말씀하실 것으로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그러한 단결이 필요한 때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하면서 우리 민주당은 이겨서 반드시 승리해서 국민들에게 보답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최근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회고록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김정은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군 철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를 하더라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감투고 한국으로 왔을 때 제가 국정원장 때 저랑 둘이 저희 공관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당신이 서방 세계에서 김정은하고 가장 오랫동안 얘기해본 사람이고 이 박지원이가 김정일하고는 제일 오랫동안 얘기해본 사람인데 김정일은 어떤 사람이고 김정은은 어떤 사람인가 비교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낸 결론은 김정일 굉장히 감성적이고 솔직하고 사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장관 선생님, 아니 한국에서 남의 화학 비료를 받아왔는데 그게 중화 비료입니다. 그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농사짓는 거 보면은 질소, 요소 이렇게 별도로 비료를 뿌렸어요. 지금은 다 종합 비료라고 하죠. 북한은 처음에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그 비료를 남해학 비료를 뿌렸더니 벼 생산이 약 30% 증산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료를 좀 많이 주시오. 그래서 제가 깔았어요. 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 쌀은 안 보내고 비료만 보내겠습니다. 했더니 아이 장관 선생님 무슨 말씀이에요? 쌀도 주고 비료도 주세요. 이렇게 솔직했어요. 그런데 김정은은 저도 두 번 만나보고 얘기도 해보고 또 폼페이오 장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자기 아버지하고 달리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주 냉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세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한국에 무엇을 도와달라 얘기하지도 않고 중국에도 미국에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중국을, 러시아를, 일본을 싫어하고 미국을 좋아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님, 우리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동북아시아 안정을 위해서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주둔해야 됩니다. 이 길을 의심하는 깜짝 놀라
놀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 그렇게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왜 입에 미군 철수라는 말을 달고 삽니까? 라고 했더니 김정일이 씩 웃으면서 국내 정치용입니다 하는 거예요. 2000년 이후로 남북 정상회담 후 2달 있다가 제가 언론사 사장 대구의 매일신문인 사장도 저랑 같이 갔습니다. 50여 분 모시고 평양을 다시 갔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군 주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김정일 위원장하고 저하고 김영순 비서하고 3시간 반 동안 와인을 마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은 우리 한반도 영토를 늘 침범해가지고 자기들이 식민지로 만들어버리려고 했다. 절대 못 믿을 사람입니다. 못 믿을 나라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적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있어야 된다. 김정일한테 박수 치신 분들은 제가 보고하랍니다. 김정은도 똑같은 얘기를 폼페이오 장관한테 한 겁니다. 제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일성 주석 자기 아버지로부터 2가지 유훈을 받았다. 첫째도 미국, 두 번째도 미국입니다. 첫째, 미국과 관계 개선,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체제 보장을 받아라. 두 번째,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 해제를 받아서 경제를 발전시켜라. 이 2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정권이 세습 정권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자기는 미국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장관 선생님, 왜 서울은 그렇게 뉴욕처럼 복잡하게 설계해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사냐? 평양은 워싱턴처럼 아름답게 설계해가지고 우리는 관광으로 먹고 살겠다. 로마가 1년에 2천만의 관광객이 들어와서 먹고 산 듯이 북한은 평양, 원산, 금강산, 개성, 요양산, 백두산 이 6곳만 개방해도 몇천만의 관광객이 들어와서 우리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그렇게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김대중 노무현까지 이어지던 남북정상회담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시작해서 3번의 남북정상회담과 21세기 최대 사변인 북미, 북한, 미국, 즉 김정은, 트럼프 정상을 2번이나 성사시킨 겁니다. 그런데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북한 핵 문제는 남북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과 중국 문제도 아닙니다. 북한 핵 문제는 북미, 즉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늘 미국하고 직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리아 패싱, 우리나라 대통령을 패싱하고 미국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설득을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시작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특사를 한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3년간 대북 송금 특검으로 감옥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 시절이 와도 지금이라도 다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특사를 하겠느냐 하면 저는 할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어떻게 됐든 북한은 미국과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판문점에서 김정은 트럼프가 만나러 갈 때 문재인 대통령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패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중개를 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도 문재인 대통령을 빼려고 하더라. 이거 하니까 현 윤석열 정부에서 봐라, 북한에서마저도 문재인 대통령은 패싱당하려고 했지 않냐. 이건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은 지금 현재 강대강입니다. 김정은은 매일 쏘아대고 무인기 드론 내려보내고, 우리가 뭐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드론 무인기 3개 올려보냈죠. 우리 드론은 평양까지 안 갔어요. 휴전선 뱅뱅 돌다 내려버렸죠. 그러나 북한의 드론 무인기는 내려와서 대통령실 찍어간 거예요. 어제 보니까 만약에 무인 폭탄을 싣고 와서 거기서 던져버렸으면 우리 대통령실이 어디로 됐겠느냐, 이런 어려운 겁니다. 미사일 쏘아대고 뭘 쏘아대고, 우리는 미사일 앞으로 쐈는데 뒤로 떨어져, 드론 전투기 올라가서 떨어져.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서 했다. 난방비 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잘못이래요. 제가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왜 대통령 했냐?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 유임시켜놨으면 됐지 않냐? 그리고 당군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라. 왜 당군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을 하필 이 춥고 더운 나라에다 만들어놨어요? 저 베트남 정도 내려놨으면 난방비 안 나오죠. 남을 타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야, 성공해야 나라가 삽니다. 아무리 선거를 치열하게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식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난 시민정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아까 영남일보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업적이 뭐냐, 잘한 게 뭐냐고 그랬어. 하나도 없다. 그러고 보니까 나도 미안해서,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 잘 뽑아가지고
내가 지금 82살인데 80살로 내려주니 얼마나 감사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고모님들 한 살, 두 살 내려주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 또 한 번 보면 또 2살 내려주면 더 젊어집니다. 제가 만 80입니다. 저를 보면은 다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보약? 피부 관리 받냐? 보톡스 맞아요. 맞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참지 않고 말하니까 나는 암도 안 걸립니다. 참아야 마음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구에 오니까 고음 한의원도 있었어요. 야, 대구는 고음도 한의원에 다니는구나. 여기 한의원 빌딩이 있어요. 이따 나가면서 보세요. 근데 제가 우리 고모님들한테나 젊은 분들한테 저는 딱 비타민 C를 먹습니다. 이 회사에서 제가 선전했다고 도와줄지 모르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국정원장을 하면서도 하루에 15,000보를 걷고 일주일에 PT를 3번씩 하고 일요일 날에는 10km 내외의 등산을 했습니다. 국정원장 쫓겨나고 우리 박영선 장관하고 서울신문 국장하고 셋이 연세대 뒷산 등산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제가 좀 지금 7개월째 됐는데 아직도 철심을 2개 받고 있습니다만 다리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낙상이 아무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좀 어그적 걸으니까 아, 박지원이 다 늙어가지고 이제 그런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팔팔합니다. 대구와 광주 과거에는 정치가 살았을 때 우리는 서로 협력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DJP 연합을 했을 때 김종필 총재님과 합의한 것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개헌, 2번째는 박정희 기념관. 개헌은 김종필 총리가 내각제를 강하게 원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반대를 해가지고 제가 심부름을 했는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위원장이 이 대구 출신 신현학 총리, 부위원장이 김준성 부총리, 우리 민주당의 권노갑 고문이었습니다. 100억을 예산으로 주면은 200억을 펀드레이싱 모금을 해가지고 짓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 집권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에 TK 재벌들이 영남 재벌들이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곧 쉽게 될 줄 알았더니 진짜 정치는 무서운 겁니다. 전경련에서 30억 걷어주고 안 줘버려요. 그러니까 신현학, 김준성 2 어르신들이 저한테 우리가 돈 거둘 테니까 더 주라. 그건 안 됩니다. 했다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얘기했더니 더 드리라. 더 드렸어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까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MB 이명박 대통령 때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지도 않았어요.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라고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돈이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DJ와 대구는 화해했던 겁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 아니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을 국가 예산으로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지켰으면은 그건 서로 역사적 화해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5년간 3년 감옥 살고 정치적 공백이 있다가 목포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 국민의힘 당이 하도 바뀌었으니까 국민의힘이라고 부릅시다. 원내대표가 홍준표 의원이고 수석 부대표가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이때 대구에서는 세계 육상대회를 했고 전라남도에서는 세계 자동차 경주 FC라고 하죠? F1 그랑프리 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대구는 국회들이 많으니까 다 잘 됐는데 전라남도 F1 자동차 경주 대회가 특별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박준영 지사가 저한테 와서 형님 좀 해달라. 내가 홍준표 대표한테 갔어요. 이제 광주, 전라남도 의원들 데리고. 홍준표 대표가 얼마나 재미있고 재기발랄한 사람이냐면은 저한테 하루는 국회에서 만나가지고. 나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좀 그때는 내가 조금 거물이었어요. 지금은 실업자입니다. 저한테 그래요. 홍준표 대표가 형님 지금 국회의원이 빠치 붙이고 다녀서 뭐합니까? MP가 그러는데 형님 총리 하나 갑니다. 야 너 미쳤냐? 홍준표 시장이 그 비총을 잘 쏩니다. 말 믿었다는 큰일 나는 사람. 광주 전남 의원들하고 딱 가서 원내대표실로 가니까 홍준표 대표가 내가 맨 앞에 앉아있습니다. 형님 내가 뭐라 했습니까? 총리 하락할 때 했으면 다 돼가지고 문제없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다닙니까? 이러고 또 후배들한테 딱 헤어진다. 그걸 부탁을 해가지고 위원장도 어디 출타 중이고 특별위원회에서 국회 소집을 해가지고 그날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이제 안 돼버리는 거예요. 국회라는 게 몇 달 넘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홍준표 대표가 주호영 수석 부대표한테 이거 해라 하니까는 주호영 수석 부대표가 이거 내가 법조인으로서 이 법적으로 안 된다 라고 하니까는 야 임마 하라고 해 해가지고 사모임 시켜가지고 통과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렇게 정치가 살았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생가가 전라남도 신안군 하이면에 있습니다. 다리가 없어가지고 대통령 하면서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준영 지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도비로 480억 들여서 다리를 못하다. 전라남도가 가난하니까 공사가 중단되고 3년이 됐어요. 그때 최경환 의원 등 TK 의원들하고 우리 광주 전남 의원들하고 김대중 생각, 박정희 생각을 상호 방문하면서 동서 화합을 위해서 하자. 그때 제가 최경환 내가 더 선배죠. 지금 그 사람도 높지만 너 원내대표 될 테니까 이거 하다가 못했으니까 돈 50억이 없어서 못하고 있으니까 네가 국비로 좀 돌려주라. 200억이 없어서 못하니까 국비로 돌려달라. 그랬더니
형님, 제가 원내대표 되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됐어요. 가서 얘기를 했더니 최경환 부총리가 얼마나 셌냐면은 전라 지방비리를 가지고 공사하던 것을 국비로는 못 돌립니다.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위 우회예산이라고 200억을 전라남도로 주면은 전라남도는 그 돈을 다른 곳에 쓰고 거기 안 쓴 돈을 김대중 대통령 생각 하이고 거기에다가 다리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88 고속도로, 대구에서 광주 가는 고속도로가 노태우 대통령 때 88년 올림픽 때 만들어놓은 고속도로입니다. 시멘트로 돼가지고 2차선 아니었어요? 그건 주구도 고속도로라고 했어요. 이때 약 2조가 들어가야 4차선으로 88 고속도로를 고치는데 한 10년 지났습니다. 뭐 돈을 조금 드리니까 예산을 안 주니까 그냥 공사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경환 부총리한테 네가 이거 하나 해라. 대구하고 광주하고 왔다 갔다 해야 연애도 하고 사돈도 되고 가까워지는 거지. 교통이 소통이다. 그래야 동서화합이 된다. 라고 했더니 최경환 부총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네가 그 도로를 해주면은 88 고속도로 광주 초입에다가 최경환 흉상을 세워주겠다. 했더니 최경환이가 나한테 대구 초입에다는 형님 흉상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경환 부총리가요 1년에 5천억씩 1조를 해가지고 88 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장이 그때 최경환 의원이 불행해졌어요. 감옥 갔다가 전다. 너 약속대로 명예 광주 시민집 주고 흉상 세워라. 못하겠습니다. 전남도지사한테 그 200억 줬기 때문에 명예 전남도민증 주고 표창해라. 했더니 못하겠다. 그래서 신안 군수가 산다대교라고 김대중 대통령 생각터의 대교를 개통할 때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내일 모레 감옥 간다고 맥이 떨어졌을 때 초청을 해가지고 가사하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최경환 부총리가 하는 말이 답사하면서 내가 200억 주고 이렇게 환영받았다가 하면 몇천억 더 줄 건데 그랬다고 하면 이렇게 서로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구와 광주가 지금 같은 목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TK 공항, 광주 공항, 신공항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법안을 특별법을 2월 달에 통과시키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민주당 강민희 위원장님이 민주당 우리 전남 국회의원들, 광주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해서 꼭 통과시키고 대구도 광주 공항 문제를 통과시켜서 서로 실속 있는 그런 발전을 할 때 저는 TK가 광주가 더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더 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 야단밖에 칠 일이 없는데 그래도 되나요? 저는
제가 80인데 건강은 합니다. 현역 정치로 내가 돌아가야겠다 생각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우리 강명국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치는 생물인데 내가 다음에 총선도 안 나오고 현역 정치로 안 들어간다 하면 누가 나한테 따라다니겠어요. 내 목걸수 내가 올리냐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합니다. 김무성 원내대표가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선거 막 끝나고 서로 자기도 원내대표고 나도 원내대표 됐는데 자기 다음 총선에 출마 안 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70대면 형님 국회에 나가려고 한다고. 그때 가서 하지 왜 미리 각오를 해서 안 한다고 했냐. 너는 이제 험하다. 정치판이라는 게 어떤 판인데 누가 안 온다 했더니 나중에 아유 형님 말이 옳습니다. 내가 굉장히 그 말 해가지고 후회됩니다. 야 정치보다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 제가 뭐 솔직히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구 오니까 대구로 한번 출마해보면 어쩌냐. 여기서 박수를 치신 분들은 박지원 너 망해라 해요. 저는 목포나 제 고향을 양쪽에서 서로 오라고 하는데 대구까지 하면 큰일 나버리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대통령 선거는 치열하게 하더라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성공해야 나라가 삽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사정 높은 사람들을 검찰시켜가지고 다 잡아가니까 우리 국민들이 박수치고 90% 이상 지지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제를 등한시하다가 IMF 외환위기가 나와서 대한민국이 폭망했습니다. 미국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걸프전, 중동전 해서 승리해가지고 지지도가 YS처럼 90%가 있었지만은 경제가 나쁘니까 알칸사 무명의 주지사 클린턴한테 대통령이 져버린 거예요. 뭐라고 하더라도 백성은 배부르고 등 따뜻해야 조용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정치에 하지도 못하는 정치에 나서지 말고 당대표 누가 돼도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 안 나오실 분이에요. 그래서 여야가 맞대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IMF 외환위기를 가져왔던 나라를 폭망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다 TK들입니다만은 당신을 사형원도 하고 미국으로 망명시키고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용서해서 통합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이루어서 IMF 외환위기 집에 장롱 속에 넣어놓은 애들 돌반지까지 나라에다 바쳐가지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않습니다. 이때 제가 김대중 대통령 홍보수석으로 중국에 장점인 주석의 초청을 받아서 국빈 방문을 했는데 장점인 주석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전쟁이 나면은 모든 나라 국민들은 다 사재기하고 돈 모아가지고 금덩이 사가지고 외국으로 튀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라가 망했는데 이 집에 있는 금반지를 나라에다 바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냐.
이것이 통합의 정치고 대통령의 리더십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국민, 이런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고 우리 중국도 도와서 우리 한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는 됐어요. 그런데 딱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성공한 DJ의 길을 가라고 아무리 해도 실패한 YS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맨 먼저 페이스북도 방송도 찾아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한테 4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첫째, 인사를 잘해라. 어떻게 여성은 빼버리고 어떻게 전화들은 빼버리고 그래도 대한민국이 남북 분단 동서 갈등이 가장 큰 국가적 사회적 문제인데 역대 대통령들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 비록 5.18은 일으켰지만은 전두환 대통령 때가 호남이 제일 편했습니다. 전두환 이순자 여사도 김대중 대통령 때가 자기들이 제일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첫째, 여자들을 제껴버렸습니다. 여자들 없잖아요.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와서 왜 여자들은 임명 안 하냐 하니까 줄이 또 말은 잘 들어. 그냥 3명 여자들 쭉 해가지고 뭐 교육부 장관 사고라고 그랬지만요. 지역도 배려하지 않겠다. 그래서 인수위원회, 대통령실 수석, 장관에 광주, 전남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느 지역을 고립시키면은 되겠느냐 이거예요. 통합의 정치를 해요. 인생만 하는 거죠. 도시대표, 대통령 말씀이 검토되고 정제돼서 원고를 보고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다가 사고 치면 큰일이다. 만약 그렇게 도시대표를 한다고 약식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처럼 6시에 회의를 소집해서 8시까지 모든 걸 검토해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셔라. 안 하잖아요. 안 하다가 사고 쳐버렸잖아요. 미국 가서 바이든 안 하고 날이면이라고 했다.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다. 근데 이 박지원의 식탁 유튜브 진행하는 김유정 전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란이 적이라고 안 하고 이런 적 없다. 그래서 내가 너 청와대 공보수석 가라. 실수했잖아. 요즘 그것도 안 하잖아. 세 번째, 서울시장 가서 김건희 여사가 쫙 돌아가니까 예쁘다고 박수 많이 쳤다는데 저도 강연 끝나고 서울시장 한번 가보려고. 야, 박지원이 잘생겼다. 그 소리 들으나 못 듣는 것 같다. 만약에 그 소리 들으면 다음 대통령 제가 나옵니다. 영부인은 아무리 선거 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공적 관리를 하게 합니다. 영부인의 말이나 행동은 그 자체가 메시지이고 정치입니다. 안 하다가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런데 저기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에 갔을 때 보니까 아, 김건희 여사가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이 어쩌고 영부인 패션 어쩌고 해서 그건 아니다. 영부인의 패션은 국격이다. 케네디 대통령 부인 제클린이 케네디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를 갑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이 패션 최고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청바지나 입는 패션이 없는 나라인 것으로 알았는데 제클린 케네디 대통령 부인의 패션을 보고 야, 미국이 저런 패션이냐 하고 깜짝
대통령 얼마나 멋있냐. 나는 내가 프랑스를 온 게 아니라 내 와이프 제클린 케네디 여사를 수행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은 박수를 받았어요.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가서 나 내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대통령이 가운데 서고 아랍에미리트 장관이 여기 서고 영부인이 이쪽 서야지. 영부인이 가운데 서고 대통령 가에 서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었나?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게 다 실수예요. 그렇지만은 나는 김건희 여사가 멋있더라. 패션도 좋더라. 뭐 귀걸이, 목걸이 스페인에서 빌려서 했지만 멋있잖아요. 빌려서 했는지 안 했는지 나도 모르네. 영부인이 사고를 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모두 얘기했던 김영삼 대통령처럼 사정에 노력을 했다가는 큰일 난다. 경제가 망한다. 그럼 지금 검찰 공화국이다. 전부 다 잡아들이는 일만이에요. 그리고 경제는 지금 어떻게 돼가요? 폭망합니다. 이번 달에도 얼마나 좋아요. 다음 달에 난방비 생각하면 잠이 와요? 미치겠습니다. 나도 미치겠어요. 우리 집도 배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나는 제 아내가 없이 저 혼자 사는데 제 딸하고 같이 있는데 저희 딸한테 난방비 좀 아껴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등한시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일을 민주당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쉴 때만 했어.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안 됩니다. 김대중의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식사구시입니다. 대통령이 잘하는 것은 잘한다. 무조건 발목 잡고 반대하지만 안 돼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밀어주고 안 되는 것은 죽어도 안 돼요. 그래서 민주당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이겨야지. 지금처럼 싸움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지지도 떨어지는 거예요. 민주당도 안 올라가는 것은 이게 웬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점심하면서도 우리 이 원장님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개혁과 혁신을 하지 않는 국가나 정부나 기업이나 정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하자. 이걸 제가 계속해서 민주당한테 요구한 거예요. 개혁 특위를 국회 의석을 3분의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만들어서 이끌고 가라.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라는 국민통합이라는 민주당의 정책을 갖다가 대통령이 돼버리지 않냐. 더 큰 것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동성애 반대는 공화당 정책인데 민주당은 찬성인데 표받으려고 동성애 반대 정책 갖다가 대통령 되지 않냐.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의 화두를 던졌어도 우리 민주당이 먼저 해버리라. 국회에서 해라. 그래야 국민이 당사자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완전한 개혁이 되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맡겨놓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화두는 던졌지만 뭘 모르는 사람이다. 그게 딱 걸리잖아요. 제가 화물연대 나왔을 때 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간다. 노조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실패. 화물연대가 너무 심하게 했잖아요. 밟아볼 때. 그러다가 민주당도 정의당도 화물연대도 정부와는 반기로 결정을 해서 복귀를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줘야죠. 밟아볼 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전교조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물론 좋아하는 분도 있고 이분들이 너무 심한 게 있어요. 사실 거기다가 최저임금 주 52시간 노동제 대구 저 뒷골목에서 장사하는 슈퍼마켓 슈퍼도 설렁탕 장사도 주 52시간 최저임금 문제는 약간 흔들립니다. 이걸 가지고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개혁을 한다면 노동자의 의견도 듣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 의견도 듣고 전문가, 언론인이나 교수들의 의견도 들어서 개혁안을 내야 되는데 무조건 때려 박아버리는 것만 하면 이 개혁이 되겠냐고요. 이렇게 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태극기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50% 이상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아니라 30-40%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고 나라가 실패한다. 이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싸우면서 개혁과 혁신의 길, 민생경제의 길을 우리 민주당이 주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고 내년 총선 대구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와야 되고 광주에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중대선거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던졌잖아요. 지금 민주주의 3040 여야 가릴 것 없이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저도 다음 달 초에 저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만은 어제 발표한 바에 가면은 대선거구를 제를 하자. 그래서 한 개구에서 5명, 6명 뽑는 선거구제를 하자. 그러면 대구가 12석인데 아마 2개구로 나누겠죠. 6명씩 뽑는 다음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몇 명 돼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도 해야지만 제가 민주당 대표 나왔을 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얘기한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에서 대구는 경북은 전체 투표율의 일정한 비율을 민주당 의원도 당선되게 하고 광주에서도 전남에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게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남북 분단돼서도 싸우는데 통서 갈등으로 싸우겠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강민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요구를 해야지 서울 가면 다 잊어먹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죽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내년에 잘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저는 IMF 외환위기를 딱 당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집권을 해서 제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그것을 잘 보아왔습니다. 그때보다 더 나빠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것은 돕고 안 되는 것은 반대하자. 무조건 반대하면 안 돼요. 우리 민주당이 도울 건 돕고 반대할 건 확실하게 반대하면서 그러나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개혁, 혁신을 하는데 우리 대구시장부터 먼저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었다 할 게 뭐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딱 1시간 했습니다. 대구 시민들과 당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두 분이 질문자가 두 분을 먼저 질문을 받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로 질문자를 받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에는 간단 명료하게 가능하면은 원장의 말씀을 많이 듣는 쪽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교수 드리겠습니다. 저 가운데 가장 젊으신 분, 저 마이크 좀 드리시죠. 검은 마스크 쓰신 분, 검은 마스크 쓰신 분, 고 북한 분.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달빛 동맹이 이제 한참 무르익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달빛 동맹 4.0 시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영호남 공동의 교류 사업 중에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구 평양 간, 광주 나진 간, 그리고 이제 대전 원산 간, 그리고 이제 원주 사리원 간 등의 대구 평양, 광주 나진 등의 이런 그 남북 도시 간 땅끝 동맹 사업을 영호남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설계를 해보고 이를 이제 햇볕 정책의 재건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의 소견이 궁금합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릅니다. 아까 우리 강민구 위원장으로 말씀을 하시고 차라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만 봤지 관심을 안 가졌는데 다음 기회에 좀 보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구 평양과 광주 나중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광주 달빛 동맹으로 이렇게 하자. 아주 취지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뒤로 좀 가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 없으신가요? 앞에 위원장님 뒤쪽에 있는 그 친구, 가운데 계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 우선 제가 원장님 너무 팬인데 오늘 직접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는 대구산 학생 허영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원장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이렇게 좋은 강연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하고 싶은 게 그 원장님이 이제 정치 구단으로 많이 불리시는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원장님 말고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민주당 중에 원장님이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각각 세 분씩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국민의힘하고 이제 민주당에서 각각 세 분씩 정치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누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지원 위에는 놓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우리 점심하면서도 이 원장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성공되지 않습니다. 도전입니다.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그러한 총기 난사를 당하고도 상처를 꼬매고 걸어갔다고 하면 달라요. 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 정치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만 아까 제 경력을 건사하게 소개하는데 대북 송금 특검으로 3년 감옥 살았습니다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제가 5년간 정치 공백을 뚫고 다시 목포에서 무소속으로 도전할 때 나이가 67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리 3선을 해서 지금 80이 된 거예요. 떨어져서 국정원장하고. 그런데 우리 민주당에는 무슨 뭐 이재명 대표 같은 훌륭한 분도 있고 여야를 막론해서는 박지원이 제일 좋고 제가 누구 좋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단 우리 시당 위원장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게 윤핵관들한테 간섭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12구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또 여러 가지를 해내는 거 보면은 대구에서는 홍준표, 주호영 등이 참 훌륭한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이름 대라면 저밖에 없다니까요. 미안합니다. 저기 여성분이 자꾸 손들던데. 예. 다음 질문자 지금 돌아보시는 가수- 분. 그 가운데 그분을 보셔서 그쪽에 가운데 질문하시라고 손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 손 안 들었어요? 네. 자, 거수하신 예. 저기 저으신 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이제 중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 올라가더라고요. 홍광이라고 합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대통령 선거 이게 좀 내리고 가세요. 잘안 들립니다. 많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리더를 많이 뽑게 될 거고 제가 혹시 리더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리더를 알아보는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또 혹시 제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젊은 청춘에게 말씀을 요청하겠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독서를 좀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젊었을 때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설, 특히 단편 소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면 동아투이 하다가 이제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민 온 친구들하고 제가 좀 경제적으로 나왔으니까 매 주말 이틀씩 집에 초청을 해서 토론을 하고 했던 건데 저는 지금도 매년 읽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월 1일이면 각 신문에 신춘문예가 발표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 못하지만은 그 단편 소설, 희곡, 시, 봉시, 동화 이걸 전부 잘라서 한 10개 모아놔가지고 놔두고 하나씩 다 읽어봅니다. 그러보면은 젊은 사람들의 언어 트렌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익혀가는데 저는 그런 방식을 했고 제가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도 철저한 독서를 하신 분인데 이분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영어를 혼자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과거에는 얼렁뚱땅해서 됐는데 지금 지도자들은 지금 보십시오. 미스터 트롯2 요즘 TV조선에서 하잖아요. 그 친구들 보면은 음악을
기가 막히게. 그래서 그제 저녁에 그 TV조선 대표하고 한 세 사람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 트롯에 나온 친구들이 옛날에 우리는 동네에서 노래 잘하면 가수 되는 걸로 알았는데 최소한 악기를 2개, 3개는 능숙하게 다루고 작곡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도자가 되고 또 청년이기 때문에 우선 독서를 좀 많이 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그렇게 교수처럼 답변 못합니다. 다음 질문자 받겠습니다. 예, 앞에 본인 질문하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박지원 전 비서실장님께서 이 정치 구단이라 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하면은 오찬을 할 때 거기 대한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 비용이 지급되는지 안 그러면 낭비로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여당만 마스크 벗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당만 모여서 오찬을 할 때 야당 당 대표는 빼고 이래 하니까 보기에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방여행을 하시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별로 문제 되지 않고 또 장관들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 아니에요? 혹시 뭐 개인 돈으로 쓰느냐? 그렇지 사비를 하느냐? 예? 낭비를 하느냐? 그러면 사비를 자기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는 사비를 쓰죠. 오픈할 때는 그렇게. 저 해외 여행할 때는 공적인 출장이니까. 그런데 여당을 제외하고 이래 하니까 거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런데 그야 뭐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니까 할 수 없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장 지지도를 상승시키려고 하면은 내가 볼 때 3가지를 해라. 첫째,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한남동 공관에서 만찬을 하고 포옹을 했습니다. 그 2번째 포옹을 이재명 대표하고 해라.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여야 협치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때부터 대통령 돼가지고도 자기들은 소수당이니까 협치를 하겠다.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였고 그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치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갈등 지수를 전국 29개 국가를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 우리나라가 90으로 1등이에요. 2등이 미국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하고 의사당 난입해버립니다. MIT 경제학 교수인 에스 모글로라는 분은 국가는 왜 패망하는가? 그 책을 쓴 윤석열 대통령도 읽었대죠. 그분이 작년도에 매일경제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냐? 라고 했더니 미국 MIT 경제학자 에스 모글로 입에서 한국은
정치적 갈등을 해소해야만이 경제가 산다. 이거예요. 경제를 위해서도 협치가 돼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하지 않는 것은 아주 잘못이고, 아니 얼마나 뭉졸합니까? 해외 갔다 와서 UAE가 저건 이란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실수한 것 같다 이러면서 여야 지도자들에게 순방 결과를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하잖아요. 자기 식구들만 불러서 만나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만 만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전당대회에서 자기가 지명한 사람 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제 말 들었어요. 대통령실 출입하는 MBC 기자를 불러가지고 등을 딱 때리면서 잘 좀 부탁해 하면은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아, 이 나라 민주주의가 되는구나, 언론으로 자기가 다시 왔구나 하고 박수를 칠 겁니다. 근데 이번에 다행히 아랍에미리트 다보스 가시면서 저녁에 MBC 기자를 태웠어요. 그거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 놓아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대통령의 배우자는 개인이 아니다. 어떻게 집에서 살인만 하냐. 영부인은 공적 관리를 받아, 즉 부속실에서 관리를 해줘야만이 되는 거다. 그 말씀 하나가 언행 하나가 메시지이고 정치다.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이번에 나와서 아니 대통령이 가운데 서야지 왜 자기가 가운데 서고, 그건 대통령이 자기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실수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것만 좀 잘해도 좋겠다 라고 했는데 나머지 뭐 대통령이 좀 하는 건 어때요? 뭐 술 좀 마신다고 하는데 술 좀 마시면 괜찮죠 뭐. 저도 마십니다. 나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내년 총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해서 민주당이 이기자, 이것은 아닌 거예요. 정치는 나의 불행이 당신의 행복으로 가지 않습니다. 나의 불행은 당신의 불행으로 갑니다. 보수가 분열하면 진보도 분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치 구단으로서 진단하는데 반드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걸 보면은 보수가 내일 총선 전에 분열한다. 그러면은 우리 민주당은 단결해서 개혁하고 혁신하고 민생경제 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 그러면 승리한다. 그러지 뭐 적은 것 가지고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만 더 받고 질문을 마치고. 아, 예. 제가 앞에. 우리 부청장님이 왜 예,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원장이 대구 오신 것 참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문구 위원장이 시당을 맡고 이런 우리 의원님들 강연회를 많이 초청해 주신 강문구 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번에 대구시당위원장과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임대윤입니다. 저는 평소 이런 자리에서 절대로 질문을 하지 않는데 우리 박지원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의 외교 갈등이 심각하고 남북 간의 군사적 경쟁도 작년 윤석열 정부 이후 아주 심각하고 전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은 그 나라의 지도자의 캐릭터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김정은의 성격, 김정은 선대의 성격과 북한 정권 내부의 그 여러 가지 리더십의 형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저는 박지원 원장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국정원장으로 모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 역시 외교정책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한 사람으로서 한반도 정세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잠시 좀 진단해 주시고 해결책에 대해서 뭐 백가쟁명의 해결책이 있겠습니다만은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좀 핵심적 해결책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결책은 지금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어떤 경우에도 핵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부에서 우리도 핵을 만들자 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미 동맹이나 NPT 등 이런 걸로 해서 우리나라는 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요 무역 안 하고 그냥 자급자족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야 되고 물건을 사와야 돼요. 무역이 아니면 국민이 살 수가 없는데 이러한 모든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NPT 존중해야 되는데 이번에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NPT를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변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정은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하러 갈 때 평양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하러 갈 때 평양에 갔을 때 저도 국회의원 야당으로서는 유일하게 제가 특별 수행원으로 갔는데 5.17관 15만 명 북한 주민들 앞에서 두 정상이 연설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문재인 두 사람 다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때 최초로 김정은이 북한의 비핵화를 그들의 인민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이 비핵화하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었어요. 싱가포르 회담에서까지 믿고 하노이 회담에서 가지 않습니까? 이때 김정은이 평양에서 기차 타고 가면서 우리 자식들 머리 위에 핵을 두고 살게는 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발전과 핵 무장을 병행 추진하면서 언젠가는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가서 하노이에 가서 전혀 사정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다시 북한이 도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김정은이 애들이 셋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아들, 아직까지 얼굴이 안 나타났어요. 국정원에서는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둘째 딸, 딸로서는 큰 딸, 그 다음에가 딸입니다. 얘가 주애입니다. 김주애. 김정은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올해 작년인가 얼마 전에 그 TV에 나왔었잖아요. 공연하는 게 나왔으니까 저기 김정은이 딸이다, 김여정이 닮았다, 아니 저 이설주 닮았다 난리 아니에요. 그때 제가 그랬죠. 아닐 거다. 왜냐하면은 김정은이
그 나이 때 김여정이하고 스위스로 유학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아직 얼굴을 보게 안 시킬 거다. 아마 김주혜하고 노라진은 친구일 거다. 근데 아니었잖아요. 이번에 데리고 나왔어요. 뭐 2번인가 3번 데리고 나왔는데 그것은 뭐냐? 보여준 겁니다. 내가 우리 애들 머리 위에 핵을 두지 않고 살겠다고 인민들한테 했는데 이제 얘들을 위해서도 우리 딸을 위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도 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계속 쏘아대잖아요. 일본도 일본 열도 일본 땅 위에를 미사일이 날아가면은 격추시키겠다 못하잖아요. 못해요. 우리나라도 그 전에는 북한 핵이 미국 본토까지 가는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남북 관계가 일본 관계가 나빠지니까 미사일 핵을 전부 단거리로 지금 우리나라 일본을 겨냥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오히려 장거리를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미사일도 우리나라 영해에 떨어졌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자, 이번 드론 무인기도 5대가 놀아서 다 돌아다니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원점 타격하겠다. 어제도 얘기하신 게 흡수통일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강하게 김정은 강하면 윤석열도 강하고 둘이 다 강하면은 결국 전쟁밖에 없어요. 그럼 전쟁으로 가야 됩니까? 전쟁 가면은 대구 시민은 살고 부산 시민은 죽는 건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북한의 전쟁은 과거의 전쟁은 너는 죽고 나는 살자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자예요. 지금 남북한의 미사일 핵무기들이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쏘아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보면은 연평도를 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원점 타격하겠다. 자, 전방에서 확성기 다 쏘잖아요. 북한에서. 북한 놈들도요. 확성기 정확하게 쏩니다. 요즘 무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확성기에 안 맞아요. 딱 한 500m 전에 떨어져요. 우리도 쏴요. 우리도 그게 안 맞춰요. 딱 500m 전에 떨어지게. 이건 왜 그러냐? 북한은 미국이 무서우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외교나 모든 가치관은 한미 동맹에서 출발하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처럼 노무현 대통령처럼 김대중 대통령처럼 북한이 미국과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거래를 하는 그 장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북미 대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나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쟁은 없을 겁니다. 저도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미국이 무섭고 저는 북한 핵 미사일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한테 빌면 조족지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번에 무인기 우리도 올려보내고 저기도 내려왔으니까 유엔사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다. 남과 북이 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동맹의 가치는 지키면서도 중국이 우리 교역의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는 경제 협력을 하고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해야죠. 편향돼 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죠. 더욱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이 무장하는 것은 자기 나라 미사일이 하늘로 날아다니는데 무장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외교 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민주당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당분간 해결되지 않지만 지금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난번에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영국 에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유엔 총회 가서 다 사고만 쳤어요. 그런데 G20 정상회담에 가서는 대단히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언론도 그 누구도 성공했다는 말을 안 썼지만은 박지원은 성공했다. 왜 성공했냐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시진핑도 3기 연임에 성공해가지고 발리에서 만난 거예요. 둘 다 홀가분 한 거예요. 여기서 공군망 등 미중 갈등의 경제 문제도 얘기를 했지만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도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해라. 안 잡히더니 마지막에 잡혀가지고 한중 정상회담도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러한 문제를 논의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국무장관과 중국의 외교부장이 지난 1월 초에 만나기로 했다가 코로나 등 여러 가지 문제로 2월 달에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 지금 현재 전쟁을 억제하는 길은 중국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를 하는데 중국에서 원유, 석유, 쌀, 다 끊어버리면은 3일만 끊어버리면 북한은 손듭니다. 중국이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몰래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상당히 강하게 제동을 걸면서 보십시오. 재작년에 그렇게 싸웠지만은 중국하고 미국이 무역거래가 작년도에 제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하게 하고 자기들은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해라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G20 정상 순방은 잘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김정은은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데 북한의 비핵화, 무력 침공, 흡수 통일 이런 자극적인 얘기는 안 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중국이 역할을 해서 결국 남북 대화로 이어지고 북미 대화로 이루어져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어떻게 됐든 그래도 진보 정권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있어서도 조금씩 있었죠.
평화가 있었는데 지금 경제도 나쁘고 평화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불안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전쟁은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여론으로 강하게 나가지 말고 서로 대화로 풀어라. 미국 보십시오. 미국이 북한이 도발하면은 딱 똑같은 얘기합니다. 미 국무성이나 백악관 NSC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은 평양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는다.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 이것이 정석이다. 한미동맹 외교 강화할 게 아니라 그런 외교 수준을 배워서 윤석열 정부가 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그거에 대한 중앙 항의가 좀 들어서 남성 위주로 호명을 많이 한다 해서 여성분을 설명하겠습니다. 가운데 저기 손 흔들고 계신 분 여성분 마이크 좀 주세요. 한 분은 추가로 받겠습니다. 마이크, 마스크 벗고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 아니요, 국제원장님 있잖아요. 이제 오늘 여러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고요. 또 남북 관계에서도 아마 원장님만큼의 그 많은 이제 식견을 가지신 분도 드물고, 그래서 저도 원장님 뵙기 위해서 같은 대구지만 1시간 걸려서 왔거든요. 네, 8번선에서 오다 보니까 오는 길이 1시간 걸렸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야만 또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요. 원장님 1시간 넘게 계속 앉아 계시면 다리에 무리가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릴 게 없어서 제 얘기가 좀 드렸던 점 죄송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오늘 그 원장님 오신다는 그 안내 문자를 받고서 제가 다른 일도 많았지만 정말 원장님을 뵈야 되겠다 생각이 이렇게 왔었는데요.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다시 그 민주당으로 복당을 하셨던 그 변을 물론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들었지만 저는 직접 원장님한테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한 그 지금 오늘처럼 이재명 우리 대표님 정말 외롭잖아요. 그 민주당 안에서 원장님처럼의 좀 원로라고 해야 되나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그 내부의 갈등과 내부 총질이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장님이 민주당 안에서의 역할에 있어서의 그런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역할, 원장님 스스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지원이 멋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다른 것은 다 하나도 못 따라.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뭐? 예, 한분 예? 저 한번 질문할게요. 오케이. 재명인의 마을에서 왔어요? 예?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했고 혼이 살아있는 민주당을 떠난 것은 제 실수고 귀신이시였더라도 제 잘못입니다. 어떻게 됐든 다시 돌아와서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진짜 풍전등하고 백척단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민주당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된다. 지금 플랜 B를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사법 처리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절대 안 되니까 싸우자. 그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만합시다. 내일 신문 먼저 여성 언론이 참석하셔서 매일 신문. 질문하겠다고 매일 신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매일 신문
리더스 포럼 정치 아카데미 초청해서 굉장히 많이 오고 매일신문 내가 살려준 사람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신문에 이수현 기자라고 하고요. 아까 이재명 대표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한 번 더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법 리스크. 이 대표님 중심으로 이제 단일 대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또 이미 민주당에서 이렇게 친명계랑 이렇게 비명계가 나눠지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검찰이 좀 이렇게 수사를 좀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서 이 사법 리스크가 좀 당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비명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반대 입장인 친명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좀 입장 차이가 커지는 걸 좀 막고 당내 분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질문 요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요. 대구에서는 민주당이 좀 험집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대구에서 민주당이 좀 약진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일신문에서 우리 민주당 이 위원장님들 도와주면 내년에 승리합니다. 다른 언론사도 와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매일신문이 옛날에 중앙지였습니다.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캐톨릭 신자인데 하다가 이제 IMF 나가지고 어려워져서 제가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치 아카데미, 리더스 아카데미 할 때 제가 강연 많이 하러 왔는데 지금은 초청하지 않는 게 매일신문이 옛날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민주당 당선시킵니다. 야당죠. 농담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정양학 10년간의 녹음 녹취록. 그 다음에 이재명을 소환하면서 계속 대장동 하다가 느닷없이 FC 해가지고 못하고 쌍방울 회장 데려다가 변호사의 대납도 없습니다. 문제는 나는 이 10년간의 남성하게 정령하게 녹음 녹취록에 처음부터 10년간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명명백백하게 검찰에서 증거를 못 내놓지 않느냐. 증거를 못 내놓으면 못하는 거죠. 만약에 검찰이 유죄 입증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때 대처할 문제죠. 그래서 우선 저는 헌법에도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데 무조건 그 혐의만으로 그렇게 야당 대표를 더욱이 제1당 대표를 그렇게 탄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검찰의 유죄 입증과 기소는 하겠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된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싸우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선 우리 위원장님이 잘 준비를 하겠지만 김부겸 총리 다 이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김부겸 총리한테 전화해서 야, 나 대구 간다. 네 다음에 대통령 나온다고 얘기할까 그랬더니 아 형님 말하지 마소 그러거든. 웃으면서 하는 게 보니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번역별 비례대표가 반드시 저는 이루어져서 대구 출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강조해서 국민의힘 의원도 나왔으면 공석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개떡같이 얘기했어도 찰떡같이 얘기했어요. 자,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민주당에서 최근 국회의원 중에 다음 주일인가 오는 김병주 의원이 완전 스타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최고의 스타가 김병주 의원입니다. 그분이 고향이 아마 대구일 겁니다. 저한테 형님이거든요. 그분은 저한테 형님처럼 나와서 싸워주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하루에 5번, 6번 TV 방송을 나오다가 요즘은 하루에 2번으로 줄였습니다만 이게 죽습니다. TV 나오려면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신문 10개를 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드론이 왔을 때 이 김병주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을 지냈다 라고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그 비밀을 알았냐, 어디서 났냐, 북한하고 내통했냐. 그래서 나는 하도 DJ 모시면서 그 색깔론으로 당했기 때문에 많이 우리 김병주 의원 당했구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새벽에 방송 나가면서 둘이 만났어요. 나도 그 참 못 말리는 놈이에요. 만나자. 만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서 했냐 그랬더니 나는 부사행원을 모르는데 국방위에서 준 드론이 지나간 회적 항적도를 가지고 있어요. 국방에서 자기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안 잡힌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궤적도, 항적도를 구글 지도에다가 탁 연쳐놓고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 지나가고 이태원 지나가고 한다. 이걸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도 자신하고 갔어. 방송에서 불어대고 둘이 불어댔는데 우리 대구 시당위원장이 진짜 김병주 의원 초청 잘했습니다. 아무튼 최고의 우리 민주당 스타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고 아까 말하니까 대구뿐이니까 대구에서 출마했으면 하지 말고 그 양반은 진짜 꼭 하시십시오. 그리고